샘치과에서 What's on my chair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현란한 와던 체어가 될 듯 더보기 링크! 더보기란 링크! 선생님들의 임상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hat's on my chair에 초대받은 샘치과 이승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저스트 덴티스트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5부 컨텐츠 중에서도 What's on my chair라는 컨텐츠가 되게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고 또 저희 샘치과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수면 마취, 진정 마취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진정 마취에 관련된 상품 2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수술할 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상품은 바로 이 청진기, 무선 청진기 스키퍼입니다. 치과 수면 마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호흡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이제 호흡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청진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청진을 선호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환자의 호흡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환자가 어느 정도 잠을 자고 있는가, 마취 심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누군가가 저 사람 잘 자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코골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도 똑같이 환자의 그런 수면 호흡음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마취 심도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선 제품의 장점은 모바일 기기로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스피커로 수술방에 전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청진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키퍼는 먼저 이제 그 모바일 기기랑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뜨면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파동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소리가 잘 들리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연결이 잘 된 거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제 환자 목에다가 이 스키퍼를 위치시킵니다. 위치시키는 방법은 환자분께 소리를 내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했을 때 목에서 가장 떨림이 많은 부위,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다가 정확히 스키퍼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환자분 크게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쉬었을 때 모바일 기기로도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고정장치든 상관없습니다. 3M 테이프든 스킨톤 테이프든 환자 목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연결은 끝이 납니다. 2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환자 억제대입니다. 진정 마취를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환자가 각성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환자가 진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오거나 발이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억제대가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 상체를 묶어주는 거 하나, 손목 묶어주는 거 하나, 무릎 관절에 적용하는 거 하나, 그 3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정 마취를 하기 전에 미리 환자를 묶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진정 마취를 하시는 분들은 불안 지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감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주무신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이 잠이 드신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팔부터 먼저 고정을 합니다. 팔은 먼저 안쪽에 있는 작은 찍찍이를 연결을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버클을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이 양손을 같이 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상체를 고정을 합니다.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들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체를 고정을 합니다. 환자분이 힘을 주면 무릎이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위치, 관절 부위를 꼭 정확하게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관절 부위에 잘 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묶어주셔야 되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끈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비위생적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콜라우스 플러그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한 지 벌써 한 3,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물성이 좋고 조작성이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약간 푸석푸석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약간 그 데브리스가 이제 흩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접착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없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에 쓰냐면, 보통은 임플란트 이제 식립하고 나서 이제 갭필링 할 때도 주로 쓰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사이너스 서저리 할 때 씁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탈로 올릴 때도 조금씩 떼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제품을 가장 좋게 잘 사용할 때는 라테랄 서저리 할 때입니다. 라테랄을 할 때 그 원 쪽에 이제 깊게 넣을 때도 유용하지만, 이게 콜라우스 플러그를 내가 원하는 부위에 메지알, 디스탈, 팔라탈까지 충분히 밀어 넣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구획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종골 뼈 재료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저는 얘를 쓰고 있습니다. 뼈에 소모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뼈를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상에 그 잇몸 절개를 다 해놓은 상태고, 라테랄 윈도우도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콜라우스 플러그를 넣기 전에 우리가 보통 멤브레인을 안쪽 메디알 월까지 이제 들어 올린다 치면, 멤브레인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 메디알 월 안쪽에 있는 데까지 뼈를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뼈 재료를 바깥에서부터 아무래도 이렇게 넣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넣었네 라고 해도 이 끝까지 뼈가 다 들어가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우스를 쓴다고 하면 일단은 이거를 수화를 좀 시켜서 사이너스 월에 패시브하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너스 월이 좀 처음부터 좀 커야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게 크지 않게 일단 뚫어 놓고 쑥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밀어 놓고 사이너스 라테랄 기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디알 월까지 쭉쭉쭉쭉 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잘 안 보이진 않지만, 안쪽까지 콜라우스가 잘 위치되어 있고, 멤브레인을 위로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텐팅 이펙트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주변에 다른 뼈 재료들을 추가적으로 채워 넣어 주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많은 뼈를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정마취에 가장 애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2가지를 소개해드렸고, 또 수술할 때 제가 가장 애용하는 콜라우스 플러그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3가지 상품들을 선생님들 임상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3가지 제품들 모두 하단 더보기 링크에 오브마켓에서 한 달 동안 기획전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때를 활용하시는 게 원장님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치과에서 진행된 What's on my chair였습니다. 감사합니다.